오는 8월 15일 광복절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언행은 간사하기 짝이 없고 신이라고는 어디에도 없는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랄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밖에 없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과 400여 년 전인 1592년 전라자수사 이순신 장군께서 섬나라 오랑캐가 침략할 것을 염려하여 만든 거북선의 존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후손으로 국가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주는 역사일 것입니다. 지난 13일 도산안 창호함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인도 인수 및 취역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도산안 창호함은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된 첫 3,000톤급 잠수함으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8번째라고 하며 21세기 거북선으로 우리 영해를 수호할 것이라고 합니다.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와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소나 음파 탐지기 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했고, 기동성을 담당하는 추진체계에는 국산 추진전동기와 충전발전기를 탑재했으며 전체 국산화 비율은 76%라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자망시간을 늘려주는 공기분류 추진체계 AIP를 갖춘 디젤 잠수함으로 AIP에 국산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해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수중에서 최대 3주일 이상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수중 작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SLBM 수직발사관 6기를 장착해 전략 타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번 76주년 광복절은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장면인 봉오동 전투를 이끈 홍범도 장군 유해가 100여 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유해 봉환을 요청했고, 카자흐스탄 정부가 협조를 약속해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는 15일 한국에 도착하며 국민 추모 기간을 거쳐 18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하며, 유해 봉환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안에 맞춰 성사됐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 땅에 안치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카자흐스탄과 국교를 맺었던 1992년부터 추진을 시도했지만 북한 측이 남한으로 가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카자흐스탄 정부에 강력 항의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은 장군의 고향인 평양에 안치돼야 한다며 반대하였으며, 아직도 카자흐스탄 교민사회에서는 홍 장군이 정신적 지주이고 구심점이 되고 있으므로 크즈로르다에 그대로 남겨두자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홍범도 장군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고국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내 땅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며 경제영토 전쟁에서 일본에게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비롯하여 한국 경제에 일방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일본과 한국의 경제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언뜻 생각해봐도 예전에는 일본 가전제품이 최고라고 쳐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삼성과 LG 제품들이 가장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비교해도 한국이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고 심지어 역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IMD라는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국가 경쟁력 지수를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자료로 1995년 한국은 26위, 일본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는 세계단 상승에서 23위로 올라섰지만 일본은 34위로 밀려났습니다. 우리나라 경쟁력 지수가 약간 상승한 것도 있지만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국가 경제가 크게 악화한 원인이 컸습니다. 또 나라마다 다른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서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PPP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도 있는데요. 이건 2018년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을 아예 따라잡았고 작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현재 일본은 도쿄 올림픽이 끝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역시
한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